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정보 기술과 정보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전략적인 거,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쭉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각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장수가 무지 많죠? 그죠? 그거를 오늘 다 하기는 어려울 거고, 제 생각에 한 2주 정도로 나눠서 지금 할 것 같아요. 2주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그 IT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화면을, 그러니까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테크놀로지 하니까 어렵죠?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다음 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좀 이해를 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처음에 IT 기반 구조,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래서 IT에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요. 두 번째는 구성 요소들, 세 번째는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최근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정책적인 측면,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 기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니까요.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IT 기반 구조, IT 인프라스트럭처인데 말하자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체적인 물리적인 장비, 기계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하고 그 다음에 정보기술 전략, 그 다음에 정보기술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서로 연결을 해서 IT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런 IT 기반 구조에 따라서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 기업 서비스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IT 기반 구조에 포함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컴퓨팅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메인프레임, 전산기기를 얘기합니다. 하드웨어를 얘기하죠.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집에는 다 여러분들 그 PC를 쓰고 있죠. 근데 기업들은 어떤 걸 쓰고 있을까 도대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겁니다. 주로 메인프레임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컴퓨터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도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가 그 안에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성적,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저장하고 있죠. 기업들 가보면 회계 정보 시스템, 회계 시스템 또는 뭐 생산 시스템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두 번째 챕터, 그러니까 챕터 6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건데,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IT들이 묶여져서 시스템화 되죠. 시스템화 되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ERP, CRM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설비 관리해줘야 되고 IT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하고요. 서비스 플랫폼 관점에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IT가 결국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둘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결국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 장치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계 장치들, IT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뭉쳐져서 누구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책에 없는 내용인데 옛날에부터 해왔던 전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추가를 해서 봤습니다. 아마 책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갑자기 나와서.
컴퓨터가 뭐예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영어로 뭐죠? 컴퓨터하다. 계산하다죠. 컴퓨터라는 말은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기계장치. 그걸 컴퓨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컴퓨터가 원래 나온 목적 자체는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였어요. 계산을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컴퓨터가 급속하게 발달한 이유는 뭐죠? 전쟁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저쪽에서 포를 빵 쏘잖아요. 그럼 빨리 계산해서 내가 포를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수학자들이 막 계산하고 있는데 군대가 또 있어요, 여기? 있죠. 빵 쏘면 옮겨가야 되죠. 포 계산해서 오면은 만약에 빵 쏘고 만약에 상대편이 있어 빵 쏴요. 그럼 탄도 계산이 저쪽 팀에서 계산을 해요. 그럼 빵 쏘고 가만히 있으면 포 다 맞아서 우리 다 죽어. 빵 쏘고 저쪽에서 포를 응대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죠? 맞죠? 그래서 포를 쏠 때 포를 쏘고 나서 빨리 계산해서 내가 반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이 더 많이 죽느냐 안 죽느냐 생사가 결정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막 주판 땡기고 이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컴퓨터라는 걸 만들어서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가. 자,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서 컴퓨터, 계산을 빨리 한다. 그럼 계산장치잖아요. 그럼 계산기라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갔나요? 주판까지 올라갈 수 있죠? 주판도 계산기잖아요. 그죠? 머릿속으로 하는 거.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벽에다가 선 그어 놓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짝대기 하나 긋고 우리 발을 정자는. 근데 그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암산하는 거고, 계산하는 기계장치들이 이제 중국에서 사용했던 주판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계산기라기보다는 이제 R을 가지고 이제 기억하기 좋게끔 만드는 건데, 이거 말고 이 전자식 계산기, 여러분들 톱니바퀴 원리 알죠? 톱니바퀴처럼 돌리고 10번 돌리면 하나 딱 올라. 우리 시계 보면 초침이 60초가 다 흘러가면 분이 하나 딱 옮겨지죠. 그런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가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이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만든 기계장치. 1600년이에요. 꽤 오래됐죠? 1600년에 만들었던 그런 기계장치가 이제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의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앞에 나왔던 파스칼의 계산기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덧셈, 뺄셈 뿐만이 아니고 곱셈, 나눗셈, 또 제곱근 기능이 많이 붙었죠? 이런 것까지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진보됐죠? 이런 계산 장치들. 자, 지금까지는 컴퓨팅 장치가 아니고 계산 장치예요. 컴퓨터라기 부르기 전에 계산 장치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1800년도에 만들었던 바비지의 연산 장치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분리되는 게 나와요. 계산하는 거와,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분리가 되는 첫 번째 만들어진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실패는 했지만, 우리도 지금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깔죠, 막?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차분기간이라는 게 있고, 계산하는 데 쓰이는 거. 말하자면 오늘날의 이제 하드웨어, 스피어의 개념이고, 여기는 이제 해석기관, 그거를 해석하는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이게 이제 최근 이제 넘어와서 컴퓨터의 이제 시초가 될 수 있었던 게 되는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서 움직이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의 이제 어머니, 선조의 할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홀러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든 이 기계장치가 있어요. 천공 기계장치. 자, 지금은 이제 기계장치예요. 전자장치라기보다는 계속 기계장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 OMR 카드 있죠? OMR 카드는 이렇게 마킹을 하잖아요. OMR 펜으로 검은기 칠하는데, 이 카드는 뭐냐면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쫙 지나가다가 막혀 있으면 빛이 안 통하겠죠.
근데 뚫려 있으면 빛이 통과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이런 천공 카드라고 만들어졌던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 때 했던 컴퓨터도 다 이런 걸 가지고 처음에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1890년도에 인구 센서스에 사용이 됐는데 이게 무슨 회사의 전신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IBM. 여러분 IBM 다 얘기 들어봤죠? 그 IBM 회사를 만든 회사예요, 이게. 그 전신. 여기서 만들어져서 운영돼서 이름을 IBM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100년이 넘어가죠? 그죠? 100년이 넘어가요. IBM의 전신 이거를 치면은. 그 다음에 초기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전자장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초기의 전자장치가 1942년에 이제 ABC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물리학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계산기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넘어가면서 마크 1이라는 게 나오죠. 마크 1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디서 만들었어요? 군대에서, 국방성, 군대에서 만든 거예요. 지원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죠. 아까 전에 봤던 베리지의 디퍼런트 기관하고 위에 봤던 거 이런 식의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전선이, 자, 얘는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진공관이 있어요. 진공관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진공관을 서로 연결해서 막 기계 장치를 꼽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미테이션이라는 영화 봤어요? 이미테이션이라는 영화 본 사람 있죠? 거기 보면은 이미테이션이 이제 AI를 이제 체크하는 이제 그거부터 올라가는데 뭐냐면 컴퓨터가 지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초기에 전쟁할 때 썼던 초기 컴퓨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전선을 막 꼽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죠. 막 돌아가면서 막 기계 장치가 막 돌아가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게 나옵니다. 혹시 집에 가서 이미테이션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씁니다. 근데 거기 나온 컴퓨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컴퓨터가 나온 이유가 암호 깨기 위해서 또는 이 탄도 빨리 계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상업적으로 쓰이는 거죠. 초창기 때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나온 이런 기술들이 대부분은 다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장치들이 많다는 거죠. 자, 애니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1946년에 나왔던 드디어 안에 있는 아저씨가 군복이 나오네요. 그죠? 자, 나온 것처럼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나왔고요. 진공관이라는 걸 사용해서 나옵니다. 진공관이 요즘 여러분들은 못 보셨지만 이제 이 진공관이 이제 발전해서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트랜지스터가 나와서 직접 회로가 나온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스 칩이 나오는데 그 안에 이 진공관 트랜지스터가 50억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만한 공간 안에. 그 정도 용량이에요. 옛날에 이제 진공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옛날 라디오들이라든가 옛날 음악 듣는 거 보면 원래 그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진공관으로 돼 있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값이 더 비싸요. 왜? 안 파니까. 진공관을 요즘 안 만들죠?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가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진공관, 옛날에 썼던 그런 진공관을 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수동으로 설치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연산을 통제한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짜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산을 다시 해야 돼. 다른 우리로 치면 엑셀인데 서메이션, 그러니까 그 썸 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평균이라는 함수도 있죠. 에버리지 함수도. 우리는 탁탁 누르면 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썸이다. 네, 에버리지를 계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선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바꿔야 돼. 그러니까 프로그램 돌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회로를 바꾸는 거예요. 회로를 사람이 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옛날 혹시 안내원들이 전화기 연결하는 그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죠? 어쨌든
여기 보면 막 연결을 해요. 이미테이션에도 그게 나올 거예요. 이미테이션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막 서로 이거를 뺐다 꽂았다 이쪽으로 꽂았다 저쪽으로 꽂았다 막 하죠.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게 이제 애니박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제 기억장치, 내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나온 이제 최초의 컴퓨터고요. 이런 것들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게 50년대예요. 5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유니박이라는 컴퓨터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나온 이제 전자식 컴퓨터로 해서 처음에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54년도에 지휘사에 판매가 됐다라고 하고요.